몽실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몽실학교. 몽실학교가 내거는 주제가 이거예요. Creating a better world with what you want. 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어제 그제 안 해본 영어들을 막 하느라고 막 그랬는데 한글로 이제 사실 학교에서는 다 체육 선생님인 줄 알아요. 일단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예요. 몽실학교는 어쩌면 몽실학교의 토대와 시작부터가 다른 출발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월호가 저희들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던 말 잘 듣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수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해야 될 많은 어른들이 그냥 명령만 따르면서 자기 앞길만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 이 상황 안에서 사실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까는 아마 우리 안에 큰 울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도 이런 고민들이 의정부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데는 사실 혁신교육, 경기 혁신교육과 경기 혁신교육의 그 방향이었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경험, 그리고 이제 10년간의 역사를 가진 대안학교의 경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맞물려서 함께 만나고 고민하면서 이 시기에 저희가 이제는 학교, 마을 이것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그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연결하고 서로 넘나드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걸었던 것들이 뭐냐면, 관이 지원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 그런 배움,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거였었죠. 이 셋은요, 의사소통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다르고요. 처음 모였을 때는 그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뭘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몽실학교가 지금도 사실 시설이에요. 어떤 기관도 아니고 어떤 교육국에 속해 있지 않고요. 운영지원과 소속의 시설이에요. 그렇게 4년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어쩌면 아래서부터 올라온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서부터 올라온 것을 교육청이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그 혼란을 어쨌든 기다려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지 않았었나, 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육에 대한 본질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학교를 했는데 마치 혁신학교를 넘어서 이제 다른 혁신학교로 오면 그 학교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학교는 변했다 했는데 학교 밖은 여전히 똑같고, 부모님도 안 변하고 사회도 안 변했어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의 고민이었던 거죠.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맞닿으면서 닭장 속에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닭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나와보자, 그리고 연결해보자, 그리고 직접 뛰어들어보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몽실학교의 고민들은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배움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넘나들면서 배우고 민관하게 함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이런 고민들은 사적인 부분, 그리고 민에서의 고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서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고 관이 받쳐주지 않았고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온갖 질병을 얻고 치과해버리는 이런 그런 운동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꿔보자 하면서 새로운 러닝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시도는 그걸 할 아이들을 먼저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다른 기관, 다른 정책, 다른 어떤 어른들이 하는 시도와 제일 큰 다른 점이었어요. 주체를 먼저 모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러한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누가 할 것이냐를 모아놓고 그 얘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상황을 알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은 아이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함께 시작해보자라고 했고, 거기에 흔쾌히 23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그 아이들이 200명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그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그 비몽사몽 토론회라는 것을 거쳐서 주말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들을 시도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혁신교육지구가 함께 결합을 했고, 2015년에 꿈의 학교 예산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공간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컸죠.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애들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때 경기 북부의 이청사가 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어른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찾아가서 곳곳을 뚫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면서 처음에는 꿈의 학교, 꿈이름 학교로 시작을 해서 꿈이름 배움터, 꿈이름 학교로 시작을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몽실학교라는 이름을 교육감님이 이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내건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요.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듯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고 교육 목표예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것이 지금은 남아있는 것들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사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의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같이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내건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배움의 주체성의 회복이에요. 사실 경기 혁신교육의 이 방향을 좀 보면 맨 처음에 혁신교육이 처음 시작할 때 학교의 주체로 누굴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사에게 많은 힘을 줬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체, 학교의 주체, 수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준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성과들을 냈어요. 그러면서 교사가 스스로 주인이 돼보는 경험들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줬고, 그게 이제 혁신교육 2기에 가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생 중심의 교육은 그간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배움을 보자는 거였어요. 지금 학생 주도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저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몽실학교에서 학생 주도 교육,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이 스스로 한다면서 길잡이 교사는 뭐하러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요. 그리고 길잡이 교사가 그 어른들이 왜 자꾸 끼냐, 애들만 놔두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이란 차원, 그리고 학습이란 차원, 배움이란 차원에서 볼 때 어른들,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끼리만 두면 무엇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학생 주도라는 것에서 갖는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도 처음에 그 착오를 거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껴야 되나,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주도하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잡은 목표들은 뭐냐면, 내용과 그러니까 참여를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나 조직부터 아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움의 주체인 아이들을 이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자. 그 기회 안에서 분명히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숙제예요. 그리고 저희가 풀어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학생 주도 교육으로 받아들였고, 분명히 학생 주도 교육은 저는 초중고가 다른 모습이어야 되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각자의 학교에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넘나들면서 배우는 시도들이었어요. 몽실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학년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가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아이가 그 팀원이 되어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한 공간 안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널브러져서 노는데 옆에 고등학교 애들이 서로 무서워하면서 피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은 왜 학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저희에게 다시 던져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교사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교사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배울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주민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교사가 정해 있지 않은 배움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의 확장성이죠. 이 시공간의 확장성은 제가 학교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와 이 마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였냐면 학교에서는 모르면 선생님을 찾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마을 교육에서는 모르면 바깥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가서 찾아볼 공간들을 구해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학교의 울타리를 넘나들고 벗어나야 이 아이들에게 좀 더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민관학 거버넌스로 이어지면서 몽실학교 안에는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시청, 의정부 교육청이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 청년으로 이루어진 길잡이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장학사님들도 길잡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그게 몽실학교를 함께 협치하는데 많은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협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활동해요. 그리고 서로 가끔 만나서 회의하죠. 그게 아니라 함께 활동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이들을 보면서의 느낌들은 어떨까, 그 방향들은 어떨까를 저희가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들을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주도 프로젝트,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교 밖 배움터 학생주도 교육 확산이 몽실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학생주도 프로젝트들이 있죠. 50개의 프로젝트가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거의 80시간, 100시간을 아이들이 1년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단지 아까 얘기했던 경험, 체험을 넘어서 탐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창업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챌린지 프로젝트, 초등학생들이 하는 둥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들을 다 연결하는 공동체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이 공간들이 비어 있으면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로 및 현장 체험 학습으로 연간 30회에서 3,00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직접 진로 사람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진로 체험 학습 몽실 꿈나래를 지원해주는 분들은 마을 분들이고 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 배움터의 과정으로 저희가 두리해움, 청년들이 하는 두리해움, 마을교사 양성, 지역 주민 강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유자청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화수목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 주도 교육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교육과정의 주체로 세우는 한 꼭지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운영의 주체로 세우는 꼭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50개의 프로젝트들은요, 청소년 자치회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청소년 자치회들은 팀장, 대표, 노조, 공간 디자인, 홍보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에 70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몽실학교 전체는 500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이 안에 이들이 작은 원을 이루면서 그 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돼본 아이들이 결국에 나가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보고 자기를 둘러싼 사회를 보고 지역을 보고 세상을 보는 과정들이 배움의 과정이고 공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정책 마켓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다름이 어우러지는 생태민주주의예요. 다름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들
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때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싶은 20년, 30년 후의 세상은 서로가 다름이 어우러지는 세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3일에 저희가 이제 20, 30개의 정책들을 아이들이 내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의원, 도의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정책,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보면 여기서도 말하듯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돼본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삶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몽실학교가 경기교육에 던지는 화두는 이런 4가지의 역할들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저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학교 혁신의 중심이었고 학교를 바라보면서 지원하고 학교를 변혁하려고 했어요. 물론 학교를 바라보고 변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학생을 바라보는 이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들 안에서도 숙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이 서서 함께 진화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과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몽실학교 안에서도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청년으로 이 공간을 다시 지키고 있어요. 이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자라난 곳을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노는 곳을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품고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학교가 풀어야 될 과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 그리고 배움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는 전문가인 교사들이 더 고민해야 되는 역할들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몽실학교에 찾아오고 있는데, 이 분들은 아마 건물을 보러 오신 것들은 아닐 거예요. 이 안에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을 보러 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러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이 가야 될 방향, 특히 경기교육이 가야 될 방향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